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놀자 부자TV 써니입니다. 부동산 대책이 또 다시 나왔습니다. 계속 연이어 나오는 부동산 대책으로 뭐가 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대책은요, 7월 10일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온 대책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기획재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으로 자료가 나왔고요. 또 국토교통부에서 기재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중에 국토부 소관정책 관련 내용으로 해서 설명 자료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 기획재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의 설명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에서 정부관계 부처 합동으로 나온 요번에 나온 대책이죠.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슈들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은 다주택자 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한 부분과 등록임대사업제도에 대한 보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요 핵심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다주택자 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한 부분 한번 볼 텐데요. 이 내용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보유세, 또 취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요, 보유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요,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다면은 과세 표준이 구간별로 1.2%에서 6%까지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현행, 그러니까 지금 현재죠. 0.6%에서 3.2%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세율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지게 됩니다. 피부로 와닿는 부담에 대한 부분이 엄청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의 경우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 최고 중과세율인 6%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요.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원래 기본공제 6억 원을 해줬었는데 이것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이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도소득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을 하는데요. 주택과 또 입주권의 경우 1년 미만을 보유하고 양도를 하는 경우는 70%를, 그리고 2년 미만을 보유하고 양도를 하는 경우는 60%로 기존의 50%와 40%에서는 인상이 되었고요. 또 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70%, 또 1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를 하는 경우는 6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 이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이 되는데요. 기본 세율에 더해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의 이 세율이 또 중과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다음은 세 번째로요, 취득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이 취득세율이 인상이 되는데요. 1주택은 기존과 같이 1에서 3% 되고요. 2주택은 8%, 3주택 이상 개인과 법인은 12%로 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취득세율도 엄청나네요. 그리고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이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 75%도 배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산세의 경우에요, 부동산 신탁을 할 때 이 종부세, 재산세 등의 이 보유세 납세자를 신탁자, 수탁자죠. 신탁사에서 원래 소유자, 위탁자로 변경을 해서요. 다주택자들의 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그런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를 한다고 합니다. 위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요, 개인도 개인이지만
이 법인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경우 이번 대책으로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보완에 대한 그런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 국토부 소관 이 관련 자료로 나와 있는 국토부의 설명자로 나온 게 있어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현재 단기 임대 4년과 그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8년짜리가 폐지가 됩니다. 결국 아파트는 앞으로 이제 임대 사업자를 낼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7월 11일 이후 폐지가 되는 유형으로서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 임대로 전환할 시에 이 세제 혜택이 미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등록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고요. 임대 의무 기간을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년이 아니고 딱 10년이 아니고 10년 이상이라는 점 이거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등록임대주택 유형에 대해서 이 보증금, 보증보험 아시죠? 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이 되는데요. 신규로 이제 등록하는 주택 이외에도요, 기존에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 전수에 대해서도 이 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폐지가 되는 단기 4년 또 아파트 장기 일반 매매 임대 8년 유형은 최소 그 임대 의무 기간 경과 시에 자동으로 등록 말소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나 또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이런 세제 혜택을 보셨던 분들 기존에 받았던 세제 혜택들에 대해서 계속 혜택이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 정말 반드시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폐지가 되는 이 등록 임대 사업자 유형에 대해서는 적법 사업자에 한해서 잦은 말소를 이제 허용을 하면서 임대 의무 기간 미준수할 때 냈던 이 과태료 3천만 원 이게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점도요. 과태료만 면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기존의 주택임대 사업자로서 받았던 그런 세제 혜택에 대한 유지 또 이 변동사항 또 뭐 환수 조치가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꼼꼼하게 좀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등록 말소를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현재 그 임대사업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이죠. 국토부 지자체 등의 이 공동점검 또 조사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해요. 이제 그 20년 하반기부터는 매년 등록 사업자의 이 공적 의무 준수 합동 점검을 정례화를 해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때 적발 시에 그 행정 처분을 통해서 등록 임대 사업자의 그런 내실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보완 대책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보유세가 대폭 인상이 되고 또 이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의 축소도 마찬가지고요. 이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보완 대책으로 이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세법 부분의 해결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7월 임시국회를 통과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조속하게 추진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한동안 이 변화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서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어찌되었든 또 잘 알고 있어야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겠죠. TV 뉴스나 기타 매스컴에 나온 이런 정보들 꼼꼼하게 좀 잘 찾아보시고요. 나에게 맞는 이 맞춤 처방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